자, 오늘은 어제 작업하셨던 기본적인 마바티스 연결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값 바꾸해서 이제 보드 뿌리는 거 작업을 조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받는 방법, 왜냐면 바인딩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리퀘스트 파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뷰, 그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스프링 06, 07이군요. 스프링 07, 스프링 007,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스프링 언더바 스프링 언더바 스텝 03. 자, 이번에는 어제 했던 거 세트로 정리하고 진짜 크루드 날리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를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폼엑스엠엘은 갖다가 쓸 거예요. 폼엑스엠엘은 갖다가 쓸 거니까 폼엑스엠엘 밑에만 좀 작업을 해주시고, 이거 다 지우세요. 디펜더시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만 좀 걸어주시고, 그럼 갖다가 쓸까 얘도? 그래, 우리 뭐 다 배웠으니까 이제 갖다 쓰자. 자, 폼엑스엠엘 위에 거 스텝 2번 거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통 태그들 쭉 갖고 오셔서 디펜던시 다 갖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엄청 많죠? 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플러그인도 그대로 복사하셔서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업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라이브러리가 뭘 사용하시는지는 한 번쯤 쭉 공부를 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 다 되셨으면 로그포즈에 관련된 애들을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해놓은 것처럼, 찾아놓은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걸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펜던시 로그4j를 다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는 있으니까 얘는 냅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밑에 있는 로그4j랑 연결하는 요거 밑에 있는 로그4j를 싹 다 지우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온 디펜던시를 이렇게 로그백 부분을 갖고 와서, 디펜던시 하나를 안 썼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백은 같은 애니까 MVN 레파지트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나 해주도록 하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백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로그백 클래식 한번 들어가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은 1.5.12라네요. 그래서 요거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5.12만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죠. 프로퍼티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또 화면 움직이기 싫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로그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다운로드 된 아이를 복사하셔서 여기에 리소스에 살포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필요한 애들은 저희가 처리해서 또 만들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갑니다. 저희 웹XML부터 바꿔야 되겠죠? 웹XML부터 지우시고 저거의 서버에 맞춰서, 저는 귀찮아서 안 올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겸 해서 제가 가르쳐드렸던 템플릿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패시셋에서 저희 요거 연결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할 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네이버 업데이트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 만들어 줄게요. 프로퍼티 해주시고 빌드 패스에 어플라이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런 거 다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바 테스트 리소스가 없죠. 자바 테스트 리소스가 없는데 그거 만들어 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만들면 자바 메인 SR 메인 자바랑 SR 메인 리소스, SR 테스트 자바는 생겨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없잖아요. 이거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없다. 자, 처음에 저희가 어셈블리라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디플로이 어셈블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지금 보시면 디플로이 어셈블리는 뭐냐면
그 메이브는 빌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배포가 되면 저 위치에 소스들이 날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래식스에 있는 애들을 부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클래스 패스 떼대행국을 작성했던 이유가 저기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자, 노트패드에다가 하나 좀 정리를 하면서 좀 할게요. 요번에는 이런 거죠. 자, 이클립스에서 뭐 스프링으로 바로 만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하실 때 뭐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 그 폴더입니다. 쟤는 폴더가 없을 경우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면 메이브는 기본적으로 src 슬러시 메인 슬러시 자바라고 하는 아이와 src 그 다음에 메인 슬러시 리소스스, 네, 요 폴더가 있고요. 요 폴더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배포가 되어 사용되는 소스들입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애가 있어요. src 슬러시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자바. 우리가 여기다가 JUnit을 작성을 하잖아요. src 테스트 슬러시 리소스스 요게 있거든요. 얘네들은 배포가 아니라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애예요. 그래서 배포가 되지 않고 뭐예요? 테스트할 때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에 그 다음에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어셈블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셈블리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냐면요. 얘 의미는 뭐냐면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빌드를 배포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메이븐의 기능인 패키징이죠. 패키징 모습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 루트 컨텍스트라 그래서 슬러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폴더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바쁘구나. 자, 얘가 이렇게 폴더가 4개예요. src 그 다음에 메인 자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rc 메인 리소스가 있습니다. 됐죠? 이건 볼 필요 없고요. 그러면은 얘네는 뭐다? 2개 테스트로 되어 있는 애는 어셈블리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거고, 얘는 얘는 안 쓰는 애니까. 그래서 얘가 배포가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루트 컨텍스트가 됩니다. 이 루트 컨텍스트가 뭐예요? 웹 app입니다. 되셨죠? 여기에 2개의 폴더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필기해드린 것처럼 메타 인프라고 하는 정보성 페이지라든지 환경 설정도 기본, 그러니까 1인 되는 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웹 인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파일들은 컴파일이 되어서 얘는 자바 파일이겠죠? 자바 파일이잖아요. 이게 클래스로 변경이 돼서 어디 들어가냐면 웹 인프의 클래시스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바뀌어서 여기에 모모.클래스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뭐라 그러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할 때 어셈블리, 조합을 해서 보내주겠다라는 걸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폴더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럴 때는 폴더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그죠? 물론 회사에 따라서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임베디드 뭐 기술연구소에서 우리 거는 또 따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src 메인 한 다음에 뭐 회사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해도 얘가 어셈블리 돼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공통 모듈만 놔두고 얘는 우리가 자바 한 번만 놔두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보시면 배포되는 걸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가 필기해드렸으니까 여기 보이세요? 자바 src 그 다음에 src 메인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자바 혹은 그 다음에 src
src 그 다음에 메인 리소스는 어디로 간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위치가 되어 있는 i는 이렇게 되어 있죠. 루트 컨텍스트에 웹 하이픈 인프에 슬러시 클래시스라고 하는 대로 되어 있어요.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웹 파일은 어디로 가요? 루트 컨텍스트로 들어가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테스트도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올라가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수정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작업을 할게요. 자, 다시 빌드 패스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얘는 src 메인에, 그 다음에, 테스트에 자바와, 그 다음에 오와 src, 그 다음에 테스트의 리소스는 사실은 배포가 되면 안 되고요. 근데 테스트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타겟에 그 다음에 클래시스가 아니라 테스트 하이폰 클래스시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기는 뭐예요? 두 개는 진한색,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쟤는 까만색으로 돼 있죠. 쟤는 뭐예요? 테스트하는 애들은 보다 런타임할 때만 동작이 되기 때문에 아예 뭐예요? 실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요. 요거 놔두시고 필기 해드렸으니까. 자, 여기다가 애드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애드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src 메인의 테스트 여기 있죠. 여기다가 클릭 누르시고요. 여기 클릭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create new folder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리소스 적어주세요. SORCES 요렇게요. 어우, 성현님 커피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목이 찢어질 것 같은데 잘 됐네. 자, 됐죠? 자, 하신 다음에 next 누르시고요. 그 다음 그대로 하세요. finish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폴더 하나 생겼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OK 누르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꿔주는 겁니다. 첫 번째 아웃 폴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픽 구체적인 아웃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는 소스 배포되는 곳이잖아. 타겟 클래시스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 눌러주시고 여기에 타겟에 테스트 클래시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그러면 얘가 바뀌었을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테스트 소스를 포함하겠냐? 얘를 yes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죠. 되셨죠? 자, 됐으면 이렇게 하시면 OK 어플라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리소스 생겼죠? 여기요. 어디 갔냐? 어딨냐? 위에 있어. 어딨냐? 아래. 여기 생겼죠? 그죠? 이렇게 되면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오드 앤드 익스포트. 오드 앤드래. 여기 오드 앤드 익스포트에 보시면 여기 테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시면 순서가 바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어셈블리 들어가셔서, 자, 얘네는 필요 없잖아. 테스트는 필요 없잖아. 요거 테스트 눌러주시고 삭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배포될 때 뭐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자바 소스만 넘어가고요. 테스트 소스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뭐 회사의 취향에 따라서 뭐 넘길 수도 있는데 추가할 때는 그냥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애드해 주시면 되니까. 저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클로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어셈블리까지 작업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또 찬찬히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마바티스부터 하기는 그러니까 자, 차례차례로 진행할게요. 저희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저희 자, 그래서 루브릭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루브릭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고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만들고 요 부분에다가 폴더 빠진 거나 그런 것들 작업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웹엑스엠엘까지 만들었고요. 저희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단계 보시면은 메이븐 테스트 석세스 결과 캡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는 얘기죠.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메이븐이 아니라 메이븐 업데이트를 먼저 하시고요. 메이븐 업데이트 되셨죠? 만약에 폼 XML에서 내가 제대로 쳤는데 XML이 오류가 발생하면 읽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포스 업데이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업데이트 먼저 진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여기 오른쪽에 꺼지면, 자, 오른쪽 버튼 런 에즈, 그 다음에 메이븐 테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빌드 석세스 썼죠? 이게 첫 번째 루브릭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웹XML부터 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웹XML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다가 뭐 웰컴 파일 같은 거는 작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건 취향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구태에서는 바로 실행을 시키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처음에는 저희가 있는 거대로 할게요. 디스플레이 네임을 하나 잡아주고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명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웰컴 파일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고 웰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웰컴 파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좀 두두 써도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만 돼요? 스프링 3점대에서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선 저희는 웹인프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웹인프 인프 슬러시 그 다음에 뷰스에 점 그 다음에 init.jsp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init.jsp 만들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다 만들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제랑 순서로 같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루브릭을 보시면, 자, 루브릭을 보시면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부터 만들고 있어요?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디스패처 서버를 작성하고 됐죠? 그러면 그거부터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화살표 위로 3번, 하나, 둘, 3번. 기가 막히죠? 아, 2번이네요. 자,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게 스프링 웹,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그 다음에 시작이겠죠. 시작해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든 애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닛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 디스패처 서블릿을 걸어준 거죠.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한 스프링 빈들을 스프링 빈을 생성하게 된다 라고 해서 디스패처 서블릿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다 처리를 해줘요. 자, URL은 저희 아스데스크 별로 할 거고요. 아이 뭐야, 왜 이래. 자, 아스데스크 두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저희가 init 잡을 거니까 위치가 디폴트로 잡을게요. 그래서 슬러시 위치가 위에죠? 미안해요. 여기죠? 로케이션에다가 슬러시 웹 하이픈 인프에 슬러시 그 다음에 스프링에 그 다음에 app 서블렛에 그 다음에 서블렛 하이픈 컨텍스트 .xml 이라고 하는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xml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되셨으면 스프링부터 쭉 복사하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웹인프에서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xt 해 주시고 붙여넣으신 후에 되셨죠? 저희가 컨텍스트 읽어야 되니까 저희 컨텍스트랑 그 다음에 MVC 요거 2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컨텍스트랑 MVC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2개만 됐죠? 그 다음에 finish 해주시면 요렇게 올라왔을 거고요. 그러면 XML 스키마들 요렇게 2개 올라왔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부터 걸게요.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잡아주시면 되고, 베이스 패키지는 com.min.edu 저희가 맨날 쓰는 제 수업 때는 맨날 이거 쓰거든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MVC 저희 MVC 개발할 거니까 MVC 어노테이션 읽을 수 있도록 어노테이션 드리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졸버 설정해 줄게요. 빈이고요. 어제 빈도 잘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진이라는 거 부트에서는 엔진 처리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클래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프로퍼티들 메서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mpty 엘리먼트로 2개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는 앞쪽에 붙이는 프리픽스라고 하는 애와 뒤쪽에 붙이는 서포픽스라고 하는 애를 작업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여기다가 슬러시 그 다음에 웹 하이픈 인프에 슬러시 뷰스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밸류 해주시면 되고 .jsp라는 걸 기본으로 잡게 되겠죠.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루브릭에서 여기까지 작업을 한 거고요.
됐죠? 리졸버까지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인코딩하고 컨트롤러 작성해서 호출 테스트 해달라고 했어요.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웹XML에서 인코딩 잡아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인코딩은 요거는 서블렛 매핑, 서블렛, 자, 요청 주소의 서블렛 매핑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do로 끝나는 do로 끝나는 모든 요청은 스프링 컨테이너의 동작으로 처리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저희다가 필터고요. 그 다음에 필터 네임은 인코딩 필터라고 저희가 잡았고요. 필터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필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터 매핑도 이름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필터의 URL 패턴은 모든 애들을 다 잡을 거니까 /asterisk로 해주시면 모든 요청이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 클래스는 그 다음에 org 스프링 프레임 워크 그 다음에 쓸 것이 웹 필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첼렉트 인코딩 필터 첼렉터 인코딩 필터 해주시고 손가락 이렇게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표시가 뜨면 제대로 작성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init 페이지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그 index JSP 지워주시고, 자, 저희가 잡아놨던 요 init 페이지 만들어 줘야 되니까 views init JSP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인프에서 보안 영역이죠. 오른쪽 버튼 누해 주시고, 그 다음에 JSP 하시고 여기다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finish 들어가시면 되고, 얘가 처음 호출 페이지죠. 처음 요청 페이지는 아니고요. 처음 init 웰컴이겠죠. 웰컴 JSP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여기다가 포스트 요청하는 거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홈으로 요청하는 거 만들 거니까 div로 하나 작성해 주시고, 자, 여기다가 h3로 작성을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홈으로 이동 해주시고, 그 다음에 href로 저희가 화면에선 점슬러시니까 점슬러시 홈.2라고 하는 요청으로 보내줄 겁니다. 앵커 태그인데 죄송합니다. h3가 아니죠. 앵커 태그에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네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저희 여기까지 지금 작업했고요. 인코딩 설정하고 지금 컨트롤러 작업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첫 페이지는 떠야 되겠죠. 그래서 첫 페이지에 뜨는지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스텝 03에서 자, 오른쪽 버튼 run as 그 다음에 run on server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톰캣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remove all 하시고 요것만 올릴게요. finish. 오케이. 자, 로그 잘 뜨고요. 그 다음에 뜨시면 홈으로 이동이라는 글자 뜨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컨트롤러 만들도록 할게요. get 만들면 되니까 자,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그냥 만들게요. 컨트롤러고 안 만들고, 패키지 안 만들고 그냥 홈.컨트롤러 홈 컨트롤러.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에 의해서 돌멩이 컨트롤러 그 스테레오 타입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고도 하나 올릴게요. SLFJ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가 저희가 홈 요청이었으니까 퍼블릭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개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그건 나중에 할까? 그래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 다음에 로그.info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홈 컨트롤러이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겟 요청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겟 매핑으로 할 거거든요. 겟 매핑 요청이고요. 오늘 필기가 조금 많아요. 그 다음에 겟 매핑 요청 home.do라고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임 값을 좀 전달해 볼 건데요.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은 흐름부터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home 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홈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뱅이 겟 매핑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투커테이션에 슬러시 홈.d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겟 매핑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홈.do라는 홈.jsp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다가 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뷰스에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JSP 하신 다음에 홈.jsp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를 다 처리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finish 해주시면 되겠죠. finish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홈입니다. 홈 요청 페이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H2로 여기다가 H2로 처음 호출은 누구였냐면요 홈.do죠. 홈.do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되는 페이지라고 해서 이동까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골뱅이 컨테너들은 스테레오 타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리스타트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그대로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홈.do 뭘 잘못했나봐요. 아 멍청한 짓 저희 패키지를 안 만들었어요. 디폴트 패키지를 안 만들어줘서 빈이 안 만들어져요. 미안해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어째 부트랑 계속 헷갈려가지고 자 패키지를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패키지 만들고 이동시켜 줄게요. 미안해요. 네,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옮깁시다.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지워줄게요. 요 패키지 아예 지웁시다. 패키지 아예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탑 레벨이 컵.me.edu인데 여기다가 안 만들고 딴 데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 안 만들 때 빈이 안 만들어져죠. 그러니까 이렇게 404가 뜨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미안해요. 리스타트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잘못했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처리됐으면 자 요청할게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리플래시 하시고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한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거였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하는 거를 차례차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작업을 이제 요청하는 거 오늘 연습을 할 거니까 자 field set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전송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제 계속 상훈이가 못해가지고 그거 한 명이 못하면 다 못하는 거니까 처리 방식에 따른 컨트롤러 연습입니다. 컨트롤러 요청 연습입니다. 원래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그 상훈이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잡아드리고 지금 할게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아시는 분은 아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저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고 다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UL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I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쭉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는 div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홈.do 또 호출할 수 있겠죠. 홈.do 이렇게 하신 다음에 name 이렇게 호출할 거거든요. 홈.do를 파라미터 커리 스트링이죠. 커리 스트링과 함께 get 요청입니다. get 요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do get 요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ref 작성해 주시고 이번에도 홈.do
홈.2 해주시고 물음표 네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한글 이렇게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얘가 다시 컨트롤러로 요청이 될 거고 여기가 다시 또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 컨트롤러에서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 값을 하나 잡을게요. 자, 스트링이고 네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자, 로그점 info 모르시면 바로 얘기하세요. 또 설명드리면 되니까 제발 그냥만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여기다가 요청받은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값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되죠. 왜냐면 자동으로 바인딩 된다고 했으니까 캐스팅까지 해서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라서 안 할까 했는데 어제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드렸고요. 자,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로드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되는 호출 페이지 리플래시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저 브라우저 왼쪽 아래에 네임은 한글이라고 전송되는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라미터 값 한글이라고 해서 저희가 로그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자동으로 찍히죠. 포워딩 됐죠? 요거를 나중에 저희 필터로 작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처리했었죠. 여기다가 http 서블렛 리퀘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받았지만 자동으로 바인딩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로그.info 어제 했던 내용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http 서블렛 근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동작은 되지만 스프링의 목적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사용 방법은 아니에요. 파라미터 받기 값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똑같이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request.getParameter 라고 해서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바인딩 된다고 했었죠.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다시 여기에서 다시 클릭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청받은 요거는 스프링으로 처리한 거고 요거는 HTTP 서블렛 리퀘스트로 처리한 값 두 개 한글이라는 걸 받아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넘길 때는 여기다가 JSP에다가 home.jsp에다가 값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필드셋 하신 다음에 div로 UR로 합시다. 어제 UL로 했으니까 UL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li로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요. 두 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값 받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EL로 받을 때는 달러 하신 다음에 왜냐면 전송되는 곳이 요청한 페이지까지니까 여기다가 파람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해주시면 파람 값이 전송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파라미터 전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플래시만 한번 눌러주시면 한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이 전송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얘는 파라미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값을 보낼 때는 저희가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에다 담아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델 스프링의 모델 객체를 하나 모델 UI입니다. 모델 UI 객체를 하나 해주시고 모델이란 이름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델의 값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점 그 다음에 add attribute를 통해서 값을 담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잡아주죠. return value라고 하죠. return value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방금 전에 받은 name의 값에다가 추가적으로 name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워딩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리졸버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포워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받아낼 때는 리퀘스트 스코프에 담겨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home.jsp에서 여기에서는 스코프 값 받기 하신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했었죠. 달러 하신 다음에 그냥 이름이 지금 하나니까 return
return value라고 그냥 이름만 써주셔도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 명확한 스코프를 위해서 request scope 점 그 다음에 return valu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tu 아래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받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태우든지 뭐 DTO를 만든다든지 로직 처리된 걸 받을 때는 모델에 담을 거고요. 지금처럼 파라미터는 다음 값까지 정준되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하신 다음에 저희 화면에서 요청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클릭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글님 반갑습니다 똑같이 받아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모델은 뭐다? 리퀘스트 객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첫 번째 요청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하셨던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안 했던 거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안 했어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리턴의 값이 없다면 뭘로 반환한다? 메소드의 이름으로 화면을 요청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리턴이 없든지 그러니까 뭐요? 리턴이 보이드든지 보이드 이거나 리턴이 널이거나 요럴 때는 메소드명으로 화면에 이름을 요청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요청한다는 거는 사실 다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디스패처 클래스로 간다는 얘기죠. 디스패처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바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기는 아니지만 필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기다가 홈.2가 요청되는 거고요. 홈.2가 요청이 되고 홈.2의 주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리퀘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매핑이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을 봤을 때는 뭐예요? 골뱅이 get 매핑은 뭐만 처리하는 거예요? get 요청만을 처리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의 모델 객체는 UI 객체입니다. 모델 객체는 HTTP 서블렛 리퀘스트 객체를 구현한 스프링 객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처리해도 되고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어제 했던 내용이죠. 어제랑 그제 했던 내용 중에서 호출하는 애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요청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JSP 들어가셔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객값 포스트를 같이 처리할 수도 있어요. 객값 포스트를 같이 처리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이겠죠. 자, 홈.jsp를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UL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UL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UL? 그냥 LI로 하나 쓸까? LI로 그냥 씁시다. 자, HR 하나 거주시고 여기다가 여기는 HR 못 쓰는데 맞다. HR 못 쓰죠. HR 못 써요. UL로 하나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청이 두 포스트 두 개 따로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프레임work 만들 때 기억나시죠? 두 개과 두 포스트의 리퀘스트 요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리퀘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꺼번에 처리했잖아요. 얘도 그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뭐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때 많이 사용하는 애예요. 자, 그래서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매핑을 get과 포스트 모든 처리 방식 호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로 하나 좀 만들게요. 앵커 태그로 그 다음에 init.2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겠죠. 포스트는 포스트맨으로 테스트할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만들기가 좀 애매해서 자, href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init.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홈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밑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포스트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내려가셔서 자 골뱅이 좀 많이 띄세요. 왜냐면 포스트도 따로 또 만들 거라서 여기다가 골뱅이 퍼블릭 퍼블릭 보이드 아니죠, 스트링. 자 그 다음에 init이라고 인포라고 만들까요? 자 init이라고 그냥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라미터는 저희가 처리를 안 할 거고요. 리턴만 init이라고 해서 화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그 다음에 이번엔 리퀘스트 매핑으로 하나 작업을 해볼게요. 리퀘스트 매핑을 하고 밸류는 요청했던 것처럼 슬러시 init do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첫 번째는 메소드 어디냐, 위에 있겠죠. 메소드 점 하신 다음에 점이래, 리퀘스트 메소드 해주시고 점,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get 요청만 되겠죠. 자, 여기다가 로그 해주시고 로그 점 info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홈 컨트롤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init.do 요청입니다. init.do 요청을 했고요. .do 요청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파라미터는 뭐 처리하지 않을 거고요. 요청이 되는지만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init JSP를 하나 만들까요? 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init JSP가 있네요. 잘못 만들었다. 이름을 좀 바꿀게요. 첫 페이지를 얘로 만들었구나. info로 만들게요. info.do로 바꿉시다. info.do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도 info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info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되셨죠? 자 여기다가 화면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그냥 요청하는 거 처리되는 게 페이지가 없으면 이상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바라봐서 그냥 하는 것 뿐이고요. JSP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info.do 요청입니다. info.do 페이지 라고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o의 요청 처리 화면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보낼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nfo.do 할 때 자 한번 저희 컨트롤러만 만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실행시키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서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init.do get 호출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릭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info.do 요청 처리 화면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포스트로 요청하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포스트맨 하나 올려놓을까요? 자 포스트맨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스텝 3번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블랭크 컬렉션, 그 다음에 이름은 스프링 스텝 3번입니다. 스프링 그 다음에 스텝 03번으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청 하나 만들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리퀘스트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리퀘스트 이름은 info.do의 포스트 요청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침의 요청 주소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포스트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은 뭐가 뜨겠어요?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405가 뜰 겁니다. 기억나시죠? 405는 뭐였어요?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뭐 서블렛은 존재해요. 매핑은 되어 있죠. 지금 5만 되니까 리퀘스트 메서드가 리퀘스트 매핑에 뭘로 되어 있으니까 get만 되어 있으니까. 되죠? 근데 하나의 메서드로 같이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 꽤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소스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홈 컨트롤에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개 넣고 싶으면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리퀘스트 메서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리퀘스트 메서드 포스트 이렇게. 그럼 이 메서드는, 이 매핑은 포스트와 get을 모두 요청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자 로딩 되면 화면에서 다시 포스트에서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다음 요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청에 하나가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블렛을 만들려면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아니면 요청받아서 또 메서드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다 되겠죠. 뭐 게시라든지 포스트라든지 딜리트라든지 모든 애들을 한꺼번에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조금 더 편해지겠죠. 왜냐면 나중에 되시면 포스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되시면 풋 이렇게 수정하는 애들 있잖아요. 풋이라든지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수정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입력도 입력인 거고 그 다음에 풋도 입력이잖아요. 근데 전체를 입력할 거냐 아니면 부분만 입력할 거냐 이 차이잖아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처리 효과가 좋겠죠. 어차피 넘어오는 DTO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한번 해보실래요? 골뱅이 겟매핑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밸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슬러시 input.to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복사하시고요. 얘를 포스트 매핑으로 하나 바꿔보세요. 되셨죠? 이렇게요. 그러면 두 개 다 선언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것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트맨에서 로드가 완료되면 저희 한번 포스트맨에서 요청해 볼게요. 자, 샌드 누르시면 보이시죠? 이해가세요? 자, get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get 요청은 화면에서 하면 되니까 get은 여기서 그냥 하죠. 자, get 요청도 똑같이 get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get은 요청되지만 포스트는 요청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 아시겠어요? get 매핑과 포스트 매핑은 위에 적어드린 것처럼 get으로만 처리되게, 포스트만 처리되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get과 포스트를 같이 하는 처리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리퀘스트 매핑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죠. 리퀘스트 매핑 예전 거니까 쓰지 마라, 꾸졌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아이인데 get 매핑이니까 글자를 보기가 편하니까 가독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라고 공고사항으로 돼 있지만 지금처럼 get과 포스트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리퀘스트 매핑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되겠죠? 그것만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좀 작업을 해놨고요. 그래서 두 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드리고 싶은 건 요 얘기였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info의 요청이 input.to의 요청이 뭐 get 혹은 post 혹은 뭐 delete는 아니겠죠. 뭐 put 그 다음에 뭐 trace 뭐 이런 거 같이 trace와 같이 중복적인 중복으로 요청 처리를 하고 싶다면 해야 한다면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매핑의 메소드의 입력을 이렇게 블레스 안에 여러 개를 선언하여 요청의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화면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만들까? 자, 아까쯤에 있었던 저희가 요청이 들어가면 첫 번째 페이지였던 여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홈으로 이동하셔서 하시면은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 값도 없으니까 이게 널로 들어오겠죠. 이게 EL의 장점이죠, 그죠? EL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없고 그 다음에 널림 반갑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널로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포스트 요청하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jsp에서 여기다 만들까요? 그냥 만들자. 여기다가 li로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요. li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저희가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포스트 요청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div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설명 하나 적어드릴게요. 얘는 home.to 그 다음에 포스트로 요청하여 값 전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입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 div로 하나를 좀 감싸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스타일을 좀 잡을게요. 자, 위드는 저희가 한 300픽셀 정도로 해주시고, 그
그 다음에 마진 좀 잡을게요. 위에 거랑 좀 떨어지게 하려고 20픽셀에 그 다음에 오토 그래 젤로를 좀 잡을 거요. 그 다음에 볼더 하나 잡으셔서 1픽셀에 솔리드에 그 다음에 블랙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폼 태그를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액션은 방금 전에 하신 것처럼 점 슬러시 그 다음에 홈점 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서드는 저희가 포스트라고 꼭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폼의 기본적인 이니시 타입은 뭐였을까요? 네, x-ww-form-url 인코드라고 하는 애로 갑니다. 그래서 바디로 넘어간다고 했었죠. HTML 바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DTO를 통해서 받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다가 이름, 레스트 컨트롤러도 좀 보여드려야 되나? 뭐 상관없겠죠. 저희가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텍스트니까 그냥 쓸게요. 자, 네임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저희가 여기 하셔서 네임이라고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BR 태그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 하나 잡아주시고, 나이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인풋 태그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네임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ge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의 타입은 넘버로 잡아줄게요. 물론 다 스트링이긴 합니다. 처리 방식이 다른 것 뿐이죠. 그 다음에 br 하나 작업해주시고, 밑에다가 뭐 주소도 하나 적을까요? 주소도 하나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타입 하나 작성해 주시고, 텍스트, 그 다음에 얘는 네임이고, 얘는 어드레스, address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대충 넘어가는 값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으로 저희가 서브밋 이벤트 걸어줘야 되니까 인풋 타입은 서브밋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글자는 포스트 전송이라고 합시다. 포스트 전송.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여기 홈이 나오는 애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 패딩도 좀 잡아줄 거겠네요. 여기다가. 괜찮아요. 그냥 보시면 하면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쓰게 된 다음에 얘가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홈.2라고 하는 애를 물론 포스트로 요청하게 되니까 홈 컨트롤러에서 여기다가 작업을 할게요. 홈 밑에다가 여기요. 그 다음에 퍼블릭 똑같이 퍼블릭 보이드가 될 거고요. 스트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홈이라고 잡아주시고요. 오버로딩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리턴은 다시 홈으로 부르죠. 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 흐름이 없어가지고 자,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입력이 되면 저희가 홈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포스트 매핑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포스트 매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처리해줄 이름은 value 해주시고, 여기다가 슬러시, 그 다음에 home.do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포스트 매핑이 된다고 했고요. 저희가 과거에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는 리퀘스트로 해서 여러 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받아갖고 막 형변환하고 했습니다. 뭐 예전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받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예전 방식은 HTTP 서블렛 리퀘스트를 통해서 리퀘스트 객체가 있다라면 여기서 로그.info 좀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홈 컨트롤러, 그 다음에 두 골뱅이 포스트 매핑 처리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고요. 그 다음에 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받는 방법이 처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전 방식이죠. 서블렛에서는 얘도 서블렛이 삽니다. 서블렛에서는 리퀘스트 HTTP 서블렛 리퀘스트를 통해서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를 받은 후에 파라미터로 받은 후에 각 타입에 맞는 형변환을 하여 DTO 객체로 만들었죠. DTO 객체로 변환하거나 혹은 뭐 맵으로 DTO 혹은 맵 객체로 변환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되게 복잡했습니다. DTO를 하나 만들까요? 이거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DTO 객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 .dto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info dto라고 합시다. info dto 이렇게 만들게요. 자, finish 해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멤버 필드는 3개죠. private string name 하나랑 그 다음에 private int age 하나랑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address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저희 롬복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골뱅이 getter 그 다음에 골뱅이 setter 그 다음에 골뱅이 toString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생성자를 만들었다면 디폴트 생성자를 꼭 만들어주세요. 생성자 오버로딩을 했다면. 아니면은 얘가 만들어질 때 객체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 클래스나 파운드가 아니고 객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드실 분들은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요. no argus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all argu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뭐 빌더 패턴이야 저번에 가르쳐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실 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홈 컨트롤에 들어오셔서 자, 여기다가 받는 거 예전 방식입니다. 다 찍어 드릴게요. 최대한. 왜냐면은 어저께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일단 네임으로 다 불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점 이렇게 파라미터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3개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값이 3개니까. 그러니까 10개면 10개의 값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홈 JS 배우시면 여기 네임이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 값이 들어올 거고요. 얘도 똑같이 age가 요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드레스가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객체로 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해줬죠. 뭐 빌더를 사용하면 조금 더 좋긴 한데 뭐 지금은 간단하게 몇 개 안 되니까 자, info dto 그 다음에 뭐 dto 1이라고 합시다. dto? request dto라고 합시다. request dto 해주시고 그 다음에 new info dto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quest dto 그 다음에 .set 하신 다음에 name은 name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스트링이니까. 그 다음에 request dto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set 넣으시고 age 넣으실 때는 얘는 숫자예요. 그래서 age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변환 함수인 인티저점 파서 인터를 통해서 age를 바꿔서 이렇게 넣어줬어야 됐죠. 됐죠? 그 다음에 request dto 해주시고 또 set 하신 다음에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sys로 리퀘스트로 처리된 dto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로그죠? 미안해요. 로그.info .info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후에 여기다가 request dto 이렇게 하나 찍어보면 되겠죠? 되겠죠? 네, 이게 불편한 이유는 뭐였어요? 오타나군요. 바꿔야 되겠네. 오타는 그래도 잡아줘야 되겠죠? 리큐. 자, 이렇게 해서 request dto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 일단은 파라미터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와 그 다음 dto를 맞춰줄 때 타입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그인만 해도 최소 10개 값을 받을 거거든요. 뭐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이메일 이거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도 받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작업하기가 좀 많이 귀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인딩 문법을 사용하면 다른데 일단 동작이 되는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 화면에서 이름 상훈 우리 나이 그죠? 나이 31살 그 다음에 지금 사는 곳은 인천입니다. 되셨죠?
당연히 한글이 안 깨져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필터로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포스트로 전송을 해주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로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글 깨지네요. 여기 한글이 깨지네요. 아, 저희 안 잡았군요. 자, 웹XML이 들어가셔서 인코딩 필터를 속성을 안 잡아놨어요? 그쵸? 인코딩 필터 속성을 안 잡아놨습니다. 인코딩 필터 속성 좀 잡아줄게요. 아까 지금 하다가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자 이니파람 잡아주시고, 지금 한글 깨지시죠 다. 네, 그래서 이거 잡고 갈게요. 그래서 파람 네임이고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자 파람 밸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서드명 모르겠는데요? 얘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파람의 네임이 메서드명의 이름이 되겠니까, 멤버 필드의 메서드 세터가 되겠니까, 요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멤버 필드가 있고 나머지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시면 세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set 인코딩,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는 이름이겠죠. 복사하셔서 웹XML에다가 여기다가 요 이름인데, 저희는 set은 기본 호출하고 있으니까 인코딩 필터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밑에 또 내려가셔서 저희 두 개 하는 포스 인코딩 또 하셔서 포스 인코딩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t은 기본 호출이니까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멜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인코딩은 UTF 파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모주권 다 바꿀 거니까 true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XML 바뀐 거니까 서버에서 리스타트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가 완료되면 저희 화면에서 다시 클릭, 이거 어디 갔냐, 상훈 나이 31, 그 다음에 주소는 인천. 자, 포스트 전송하시면 이렇게 글자를 받아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드레스가 오타가 났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ADDRESS 어디 갔냐. 됐고 됐습니다. 자, 됐죠? 여기 받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다가 유저 DTO, 인포 DTO, 인포 DTO 되셨죠? 그 다음에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인포 DTO 그냥 씁시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스프링에서는 자동으로 바인딩 문법을 스프링에서는 바인딩 문법을 사용합니다. 바인딩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객체에 세터가 있다면 자동으로 해당 객체를 생성하고 만들고 어떻게 한다? 값을 입력해 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해두면 얘가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찍으시면 돼요. 로그.info 되셨고, 자, 이번에는 스트링 스프링의 바인딩,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info dt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럼 끝나요. 그럼 이만큼 쳤던 거, 이게 더 많아지겠죠? 됐던 것들을 자동으로 얘가 바인딩해서 세터를 불러서 여기다 담아줍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하신 다음에 다시 산타, 그 다음에 나이 1살, 그 다음에 서울 눌러주시면 보이시죠? 여기 스프링으로 바인딩 돼서 자동으로 갖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 편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값이 많아도 그냥 바인딩 문법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DTO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맵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갖고 와서 맵을 만들어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값을 입력할 때는 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DTO 같은 게 너무 많은 값이다. 그럼 타입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맵은 뭐예요? 연산이 필요 없이 스트링으로 값만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맵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나중에 한번 또 할 건데, 자 여기다가 맵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나 해주셔야 돼요.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나 해주시고, 여기다가 맵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타입은, 그러니까 나중에 마바티 쓸 때 되게 좋죠. 스트링 컴마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좀 받아주시면 되고요. 오브젝트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인포 맵이라고 합시다. 인포 맵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DTO를 사용하지 않고 메인의 값을 키로, 그 다음 갖고 있는 밸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키밸류로 자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리스트도 똑같습니다. 그냥 리스트로 선언해 주시고 이름만 하시면, 우리가 리퀘스트.백 파라미터 밸류스 받았던 게 우리는 받아서 에즈 리스트로 다시 바꿔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스트로 그냥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바인딩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실 게 하나도 없죠. 그 대신 쓰는 건 좋은데 알고 쓰시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신 다음에 다시 요번에는 3번 내려가셔서 3번이고요. 자 스프링에서 맵을 통해서 받을 때, 맵을 통해서 처리할 경우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 리퀘스트 파람 QEST 리퀘스트 파람을 작성하고 맵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네임이 키가 되고요. 네임은 키로, 그 다음에 값은 키로, 그 다음에 값은 밸류로 되어 있는 맵을 생성해 줍니다. 맵으로 받아준다. 자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됐고요. 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3번이니까 만들어 줄게요. 로그.info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의 맵으로 바인딩.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었던 info 맵 이렇게. 얘는 어차피 토스팅 오버라이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출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화면에서 이번에도 산타,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주소는 경기도. 자 눌러주시면 화면에서 이렇게 어디 갔냐? 여기 맵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됐죠?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 여러분들이 다 변환하고 형변환하고 뭘 하셨던 걸 다 필요 없이 그냥 네임만 맞으면 알아서 처리가 돼서 그냥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가 훨씬 더 줄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든 서비스든 다 오든 얘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스프링은 컨트롤러든 서비스든 얘가 많이 쳐봤자 8줄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는 그냥 실행만 시킬 거예요. 조회 같은 경우에는 2줄 이상을 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했던 내용 중에서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다이렉트도 하나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바인딩 하는 거고, 이게 리퀘스트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면에서 넘겨받은 값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설명드린 건 이겁니다. 스프링에서는 메소드죠. 사실은 요청 처리되는 메소드에 객체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세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터를 호출하여 객체를 만들고 값을 입력해 줍니다. 나중에 없을 때는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리퀘스트 파람을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자, 두 번째로 스프링에서 맵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맵으로 값을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이거를 작성해 줘야 하고 화면에서의 네임이
뭐가 돼요? 키가 되고 네임이 키가 되고 그 다음에 밸류가 값이 됩니다. 밸류가 값이 됩니다. 값으로 된다. 로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개 여러분들이 바꾸셨던 리퀘스트 점 get parameter values는 요거죠. values는 얘는 스트링 어레이로만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어레이 타입으로만 스트링 어레이 타입 스트링 어레이 타입으로만 받아와요. 타입으로만 처리된다. 하지만 스프링에서는 리스트로 이렇게 되겠죠.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그 다음에 뭐 리스트 뭐 스트링 이렇게 받아오면 자동으로 네임은 같아야 됩니다. 얘가 네임 우리 ch로 만들었으니까 ch로 작성해 줄게요. 이름이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언하면 자동으로 ch 화면의 네임이 이 ch인 여러 개의 값이 리스트로 바인딩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화면에 들어가셔서 home.jsp 들어가셔서 home.jsp 어디 갔어? 여기구나. home.jsp 들어가셔서 밑에다가 다음에 li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li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자 요번에는 div 하나 처리해 주시고 자 요번에는 그 스프링에서의 리다이렉트입니다. 스프링에서의 리다이렉트. 저희 서블렛에서 리다이렉트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랭커 태그로 그냥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는 redirect.do라는 애로 만들 겁니다. redirect.do.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ref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redirect.do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파라미터도 하나 전송할 겁니다. 자 네임은 바나나. 네임은 바나나.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저 멈춰놓고 좀 볼게요. 동영상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려면 자 이렇게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redirect.do라고 하는 애 만들어 줄게요. 홈 컨트롤로 들어가셔서 맨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get 요청이니까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edirect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리턴 해주시고 리턴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redirect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home.do 서버 요청이니까 슬러시 적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전송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라미터 네임을 하나 받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스트링 네임이라고 하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모델도 하나 미리 올려놓읍시다. 그래서 값 전달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모델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리퀘스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JSP에서 다음 JSP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서 요청되는 페이지까지인 거고, 그죠? 이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와 파라미터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리퀘스트는 전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리퀘스트는 스코프는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뱅이 getMapping으로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청은 value 해주시고 to quotation string redirect 그 다음에 .to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만 보내주시고 log.info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edirect.to 요청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청값도 그냥 찍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까지 같이 찍어서 전송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do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다? 리다이렉트니까 get 요청입니다. get 요청이에요. 그러면 홈.do로 가게 되면 홈.do의 get 요청이니까 얘가 1로 가겠죠? 여기로 됐죠? 그럼 홈.do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네임이 찍힌다는 건 뭐예요? 파라미터가 여기까지 전송이 됐다는 얘기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뭘로 해야 된다? 모델 객체, 그냥 스코프에 담아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는 다 끝났고요. 자, 화면에서 올라가셔서 자,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리다이렉트.2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는 조금 지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2 누르시면 자, 됐고요. 자, 지금 보세요. 자, 바나나 요청 들어왔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302가 떴고요. 302가 떴고 지금 보시면 뭐예요? get 요청 들어왔는데 요청 파라미터 널이죠, 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던 JSP랑은 다르게 파라미터는 어디까지 전송된다? 컨트롤까지 전송이 되고요. 다음 컨트롤까지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을 전송하고 싶으면 뭘 해줘야 된다? 리퀘스트 스코프에 담아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리퀘스트 스코프에 담아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코드 내려가시고 자, 여기다가 해줄게요. 자, 여기다가 모델 자, 모델 해주시고 좀 add attribute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name이라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name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name 찍어주시고 concatenation으로 여기다가 redirect에서 전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특이한 게 뭐예요? 원래 저희가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저희가 리퀘스트 스코프를 전달하는 뭘로 받아요? request.get attribute로 받죠. 그죠? 지금은 다 모였어요. 파라미터만 전송하는 애만 다 그 파라미터로 다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얘가 네임이 받아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저장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 다시 가셔서 다 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바나나 전송됐는지.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요청되는 거 바나나 리다이렉트 전송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다? 스프링에서의 그 파라미터는 뭐다? 파라미터도 받고 그 다음에 셋 어트리뷰트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애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이걸 나중에는 서블렛으로 작성했다면 되게 힘들겠죠. 왜냐면 파라미터인 건 따로 널이냐, 아니면은 널일 때 뭘로 하겠다? get attribute를 또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냥 name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얘가 파라미터든 아니면 오브젝트든 스코프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담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걸 하고 있어요. 자, 전송되는 애가 다시 리다이렉트 통해서 컨트롤로 입력을 하면 얘는 파라미터는 전송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로 해줘야 된다? 리다이렉트로 다시 할 때는 모델로 다시 담아줘서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애도 존재하게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의 정리는 자, 모델 객체, 그러니까 리다이렉트는 스프링의 컨트롤러 매핑을 재요청하는 거고요. 자, 요청하고 그 다음에 화면이라고 하는 뷰죠. 리다이렉트는 아닙니다. 화면 요청은 아니다.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값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값을 전송? 파라미터는 전송되지 않고요. 파라미터의 범위는 리다이렉트된 요청은 안 된다. 요청된 컨트롤러는 안 된다 라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값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UI 모델 객체면 모델 객체에 담아줘야 한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받는 곳에서는 파라미터의 name
변수명이죠. 변수명만 맞다면 뭐다? 파라미터던 이든 아니면 혹은 파라미터 혹은 리퀘스트죠. 모델 리퀘스트죠. HTTP 스코프를 모두 처리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하긴 해요. 됐죠? 모델 어택티브 넘어가는 거 확인이 됐고, 그죠? 요거 확인 다시 한번 누를게요. 자, 눌러주시면 여기 들어가시고 요기 부분입니다. 네, 바나나 리다이렉트 전송한 거 요게 값이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 추석 처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자, 골뱅이 하신 다음에 골뱅이네, 물음표 하신 다음에 네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파라미터 밸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전송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전송이 안 된다는 얘기지만 얘는 주소로 또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되겠죠. 저장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로드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화면에서 다시 한번 클릭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여기 파라미터 밸류라는 값이 전송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적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get 요청은 똑같고요. get 요청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모델로 담기가 싫다라고 하시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주소를 통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뭐 명확합니다. 얘로 하시면 주소에 노출될 거고 제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런 차이들 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모델은 값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얘는 컨트롤러끼리 값을 공유할 수 있죠. 컨트롤러끼리 컨트롤러 간 값을 공유한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네요. 됐죠? 당연히 HTTP 서블렛 리퀘스트 있잖아. 스코프 리퀘스트 점 있잖아요. 걔는 공유하지 못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첫 번째고요. 요거는 첫 번째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는 모델을 통한 컨트롤러의 값 공유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다이렉트 요청 시 파람의 전송, 파라미터의 전송, 요게 두 번째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로 가는데 get 요청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퀘스트를 하나 올릴게요. 리퀘스트를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HTTP 서블렛 리퀘스트 올려주시고 리퀘스트 하나 만들어 주신 후에 여기다가 리퀘스트 점 그 다음에 set attribute 한번 해볼게요. set attribute 해주시고 여기다가 name에 그 다음에 여기는 HTTP 서블렛 리퀘스트 값이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이 받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클릭 한번 눌러볼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로 들어오시는 거 보시겠죠? 명확하죠? 화면에서 봤을 때는 모델이 HTTP 서블렛 리퀘스트처럼 동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컨트롤러에서는 뭐예요? 빈길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HTTP 서블렛 리퀘스트 객체는 빈이 아니잖아. 빈으로 만든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는데 모델 객체는 뭐예요? 스프링 컨테이너 객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서로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다 널 값을 누르죠. 똑같이 네임인데, 그죠? 요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컨트롤러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지금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원끼리 나누셔도 되고 사실은 기능끼리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 기능이다 라고 하면 로그인 컨트롤러 이렇게 다 만들고요. 근데 난 보드다 그럼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서로 깃이 서로 영역이 확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깃 관리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인덱싱을 위해서 인덱싱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인덱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청을 할 때 저희는 루트 컨텍스트 요청을 계속하고 있죠. 루트 컨텍스트에서 모버.t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용자만 하고 싶어. 그럼 유저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그 다음에 슬러시 모 요청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수업할 때 스프링 슬러시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라고 먼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는 다른 거랑 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위에다가 그 골뱅이 컨트롤러 밑에다가 리퀘스트 매핑을 잡아주면 얘를 이 컨트롤러로 호출할 때는 요게 프리픽스로 있어야 돼 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요청이 됩니다. 그럼 서로 요청이 꼬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되시면 골뱅이 패스 베리어블을 통해서 이 주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화면은 뷰의 유저의 뭐 보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계속 화면도 안 꼬이고 작업이 쉽게 가능합니다. 자,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나중에 리액트를 사용하실 때 편해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홈점이래. 홈 JSP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li고요. 따로 떼자. 따로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셋이고요. 자, 필드셋이고. 자, 요번에는 레전드. 자, 그 다음에 인덱싱을 통한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컨트롤러에서 인덱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덱싱을 통한 요청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런 거예요. 설명은 특정 요청을 특정 요청으로 요청 주소겠죠? 특정 요청 주소예요. 특정 요청에만 동작이 되는 컨트롤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골뱅이 패스 밸리어블을 통해서 화면 페이지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컨트롤러 작업을 했어. 요청은 되겠죠. 근데 요청 밸류가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 반복이 되는 애를 따로 컨트롤을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게 인덱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캐너에 의해서 골뱅이 컨트롤러가 되어 있으면 다 빈으로 만들어져요. 빈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동등한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UL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UL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LI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안에다가 div로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인덱싱 처리라고 합시다. 컨트롤러 인덱싱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앵커 태그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인덱싱 요청입니다. 인덱싱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유저로 시작되는 대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저, 그 다음에 인덱싱 처리. 그러니까 유저.asterisk의 요청 처리입니다. 인덱싱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href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점 슬러시, 이제 유저 슬러시, 그 다음에 로그아웃.to라고 그냥 만들까요? 로그인으로 만드셔도 되고, 그냥 이름입니다. 로그아웃.to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만들어 주죠. 자, 컨트롤러 새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com.in.edu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U 해주시면 되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인덱싱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얘. 여러분들 설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컨트롤러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S가 붙으면서 스프링 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처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골뱅이 SLF4J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시죠? 네. 로고 잡으시면 됩니다.
로거, 그 다음에 로그는, 그 다음에 로거, get 팩토리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고 팩토리가 잡아서 처리하게 되겠죠. 그걸 만들어주는 애가 저거 노테이션. 저거는 롬복이 없으면 동작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롬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청 처리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잘 보세요. 자, 인덱싱을 다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퀘스트 매핑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슬러시 유저. 그래서 서버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만드는 애들은 그냥 만들고 API가 호출되는 애들은 제가 API로 만들어요. 그래서 값만 던져주는 애는 API로 시작되는 애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V1, V2, V3 이렇게 버전을 쭉 만들어서 MSA로 만들게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아트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돌아가는 건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다 레스트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돌아가는 페이지는 그나마 두고 뭐 관리자 페이지 이런 것들이나 값을 전달해주는 애는 따로 만드는 거예요. 뭐 서버를 따로 만들면 요청을 좀 줄기도 하고 리소스도 좋긴 하겠지만 그럴 여러 개가 사실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요 시스템에다가 하나의 페이지만 인덱싱으로 처리해서 얘만 다 레스트만 던져주는 애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API라고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딱 보셨을 때 요청이 API로 요청되네? 라고 하면 뭐예요? 얘는 화면이 아니라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값들을 던져주는 요청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요청될 때 무조건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유저라고 하는 앞에 프리픽스가 붙여 있으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자,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뭐라 하냐? 인덱싱 리퀘스트라고 하도록 하죠. REQ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리할 건 아니고 화면만 이동할 거라서. 자, 그 다음에 리턴 하신 다음에 그냥 그 인덱싱이라고만 해주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로 하나 올려주시고 인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인덱싱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지금은 요청이 얘죠? 요거요.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골뱅이 getMapping으로 되어 있고요. getMapping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슬러시 뒤에만 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엄청 편해지죠? 야, 너 만들 때 내가 인덱싱 만들어 놨으니까 자동으로 인덱싱만 붙여줘. 그다음에 만드는 거 그냥 편하게 컨트롤러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저 주소를 다 써줘야 되잖아, 컨트롤러마다.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은 여기 있었던 요 주소들 있죠? 요 주소들을 변수로 사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패스 밸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와서 이거 변수로 만든 다음에 화면을 이동하는 것도 따로따로 여기다 넣어주면 그 이동 페이지로 가겠죠. 어제 했던 것처럼. 기본은 뭐예요? 프리픽스가 웹 인프 그 다음에 슬러시 뷰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 붙여주면 다른 링크로 갈 거니까 폴더로.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 요거 JSP 만들어주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뉴 해주시고 JSP 만들어주신 후에 .js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인덱싱 컨트롤러 그냥 인덱싱 하자. 인덱싱 처리 후 페이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H2로 H3로 합시다. 자, 인덱싱이 처리되면 요청되는 컨트롤러 요청은 이렇게 됩니다. 요청은 인덱싱 슬러시 인덱싱 슬러시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요청.2가 될 건데요. 2로 작업을 한다. 2로 작업을 하지만 작업을 해요. 하지만 네, 컨트롤러 작업할 때는 컨트롤러에서는 에서는 여기 뒤에 요청2로만 매핑을 해주면 됩니다. 요청2로만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작성하기가 되게 편해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은 학습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회사 가서 아예 분석 자체가 안 돼요. 왜 요청이 되는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요청하면 제가 호출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점이에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요. 자, 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서버를 리스타트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웹 XML, 그러니까 XML이 변경되거나 빈이 새로 생성된다면 무조건 리스타트 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러 여기 요청 보시면 다 올라왔죠? 보이시죠 여기?
이건 롬복에서 제가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점도, getPost 다 되어있죠. 그래서 저거를 문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인덱싱 컨트롤러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하나. 이렇게 컨트롤러가 두 개인데 요청이 지금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청 처리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자,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덱싱 처리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소 요청되는 거 보이시죠? 위에 보시면 뭐예요? 유저라고 하는 애가 붙었죠. 이렇게 인덱싱을 처리하면 개발하기가 무지하게 편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첫 번째 오전 시간의 내용은 지금 어제 했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몇 개의 요청, 그 다음에 몇 개의 처리 방식,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받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오후에 이걸 필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어제 사실은 오전 했어야 되지만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에서 프로도 날리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게 기반이 돼 있어야 값도 받고 뭐 인설트도 해보고 다 할 거니까 이게 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동영상은 여기까지 좀 찍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